자, 예산 과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5, 120일 전 국회에 가면 국정감사를 살짝 적어야 되는데, 그죠? 국정감사를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감본시 예종본, 그래서 이제 예산 집행은 배정과 재배정을 통해서 하고, 결산은 6월 말 4일, 5일, 5.3. 국회 가면 본회의 보고 예비심사, 종합심사, 결산승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총액배분 잘 편성 제도 우리가 이제 2023년도 입시에 아주 어렵게 나왔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3월 31일 예산 편성 지침을 시달할 때 부처별 지출 한도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총액배분 잘 편성 제도의 근거 조항이죠. 5회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하니까 유사 소유권이 부여됐다. 그것이죠. 총액이니까 뻥튀기식 요구와 대피식 삭감이 탈피된다. 1, 2, 3, 4는 꼭 써야 되고 예산기구가 이제 악역은 부처의 예산기구가 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칸막이식 재정운영이 왜냐하면 지출 한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는 거니까 칸막이식 재정을 탈피했다. 역시 근데 이제 총액에 대한 공감대가 정확한 세입세출 예측이나 증거 기반의 예측이 돼야 되겠죠. 정치적 타협, 선거관리 기구가 없으면 힘들다. 총액에 대해서 소규모 책임을 뒤로 미루는 예산이라고 그러죠. 소규모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이 뒤로 밀리겠죠. 요게 시험에 나왔죠. 총액배분 잘 편성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산 심의는 2단계 아니면 총액심사제, 사정심사제, 재정 결의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유를 부여하고 성과 관리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죠? 증거 기반의 관리를 하거나 재정사업 자율평가. 그리고 이제 전략적인 예산 재배정이라든지 됐습니다. 예산 결산도 컨설팅하는 성과 감사가 되면 되겠죠. 그죠?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그래서 이제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유목이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죠? 과거에 이제 중기 재정 계획은 예산 편성에 활용했지만 내부의 참고 자료였습니다. 국회 제출을 하지 않는데 이제는 5회기년도 이상의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 제출합니다. 개방 유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전, 분규, 의제, 입담, 통전을 외웠는데 여러분 한 3, 4개 정도 외우시죠. 재정운용 기본 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 전망,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 재정 규모 증가율, 의무 지출, 재량 지출 증가율이 있습니다. 과거 중기 재정 계획은 이제 내부의 참고 자료.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국가재정운용 계획은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것이 전략적 장기적 5년이니까. 문제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2단계 예산심의나 조객심사제, 사전심사제, 낙관적 세입, 우발계획, 완충재원, 우발계획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다지출에 대한 보정원리까지 철저하게. 이 내용은 국가재정 운영계획의 문제점하고 총액배분 잘 편성 제도의 문제점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총액을 배분해 줄 때 그 총액은 어떻게 도출했을까요? 방금처럼 재정 전망을 했겠죠. 재정 전망을 하고 거기서 배분했으니까 정확한 세입 세출의 추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입 세출 예측은 넘어가고요. 예산과 기획의 계리는 넘어갈게요. 예산 결정은 이제 경제원리 합리 모형이죠. 이선정합, 문정목설 대탕결례 비평선 최적화.
정치 점정 모형 있습니다. 제한적 영속적 비교, 당사자 합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균형화. 최근에 이제 니스칸에는 예산 극대화 모형은 넘어가고, 노드하우스의 정치적 견등 비용 넘어가고, 바움가트너와 존스, 단절 균형입니다. 급격한 단절이 난다. 17년인가에 시험이 나왔죠, 이게. 비점정적 변화를 설명하지만, 단절 균형은 사후적 해석이고요. 언제 단절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죠. 단절 방향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예산 사용의 경로를 벗어날 수 없다. 경로 의존성 모형. 점정 모형이 있는데 두 가지의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격한 단절을 설명 못한다. 그래서 단절 균형 모형이 나오고, 점정은 어떤 경향을 말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말하는 것이 어떤 경로나 어떤 방향으로 왜 계속 그쪽으로 가는지는 설명 못하죠. 방향 경로는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경로 의존성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루비너의 실시간 예산 결정 모형. 5가지 의사결정이 준독립적이고 상호전적으로 움직입니다. 서메이와 윌로비는 다중합리성 모형, 다양한 합리성, 정치적 합리, 경제적 합리, 사회적 합리, 법적 합리. 여기 가장 쓰기 좋죠. 됐습니다. 예산 심의는 간본시, 예종본. 이 정도만 대충 쓰시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여기 중요하죠. 그죠? 근데 예비예성 정액한 것은 종합심사에서 동의 없이 삭감할 수 있지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것을 종합심사에서 정액할 때는 상위 밑도 꼭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예비심사하고 종합심사의 관계가 좀 어색하다. 그래서 사전심사제나 조기심사제로 가야 된다는 거죠. 비법률주의다. 정액이 제한된다. 요 정도까지는 보시면 되겠고, 우린 지금 탑다운 제도하에서 총육배분 자율편성 제도하에서는 사전심사제, 본회의를 하고 나서 사전심사를 하고 세부심사, 종합심사, 본회의. 그래서 이제 재정결의안으로 발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전심사제하고 총액심사제, 재정결의안 다 같은 말입니다. 꼭 써야 됩니다. 이거 공개 의무화, 국민 참여형 예산 심의도 한 번쯤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예산 집행, 배정, 재배정 뭐 넘어가고, 여타는 또 우리가 중요한 거니까 이게 상용 추진하고 있는데, 근데 99년에 500억이었거든요. 지금이 2025년이니까 500억 재정 규모가 많이 커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0억으로 올리자는 거고, 500억까지 해버리면 이제 한정된 인력들이 좀 더 중요하고 큰 사업을 집중적으로 심의 분석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 좀 떨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뭐 신축성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액 인건비제도 10% 예산성과급 등을 통해서 신축성을 좀 강화하는, 그렇죠? 그래서 성과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결산입니다. 확정적 개수. 그래서 예산 정보를 상실하지만 법적 성격은 없다. 위법 제출을 무효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죠? 2월 말 4일 52 53. 감사원의 결산 검사 넘어갈 때 국가 결산 보고서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합법성 위조의 감사를 성과 감사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국회 가면 본회 종본 운동 가보시면 정기회 개회 전에 의결해야 되는, 완료돼야 되는데, 그죠? 이게 조기 결산제인데 실제로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결산 검사. 그래서 이제 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세액여금은 요쪽 국고 채무 왠지 지금 30%에서 50%로 올리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공 채추로 사용하는데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현금주의, 발생주의, 뭐 아시죠? 미지급급, 미수수의 감가상각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이자는 기관별로 인식되고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고,
단식 부기는 대변과 차변을 나눠서 대차 평균, 거래 이중성,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요거 이제 장단점은 뭐 넘어가시죠. 예전에 넣은 거고 지금은 이제 우리 요결재성입니다. 상운, 변, 현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국가재무제표를 써야 됩니다. 발생주의 기준별표 54개, 내부거래 차감, 연결재무제표죠. 재정상태표는 현재의 자산부채, 기업에서 대차대조표하고 비슷하고 유동성 배열법을 따르고 리포트 방식이다. 자, 재정운용표는 획 있는 동안이니까 플로우죠, 플로우.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유사합니다. 이것도 이제 리포트 방식이다. 순자산 변동표가 있고요.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상운, 변현, 국가부채,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 변동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뭐 품성계관리 영상참이죠. 알렌식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제지향이죠. 알렌식 입장에서는 오리엔테이션. 성과주의 예산은 관리 오리엔테이션, 관리 지향입니다.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 아시죠? 계획 예산은 기획 지향이죠. 국가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이죠.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재정개혁 4대 과제 너무 옛날 건데 그죠. 디브레인 AI 기능이 내재돼서 최근에 증거 기반의 관리로 예산 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범프 정발 중지 통연사, 범프 정발 중지 통연사. 한번 좀 놓을만한데 안 놓는 것 같아요, 그죠? 재정 성과 관리. 지금 이제 2022년부터 성과 평가와 성과 목표 관리 제도, 성과 평가와 성과 목표 관리 제도, 잘 평가 10점. 책임관, 운영관, 담당관 이렇게 이제 기본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시험에 놀만 하죠, 그죠? 80년대, 50년대 성과주의는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원가 단위를 하니까 예산 계획 내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나 조직 인사와 연계 범위는 낮다. 그런데 이제 최근의 성과주의는 결과와 성과, 예산 계획 내에는 좁지만 조직과 인사를 연계하려는 여기 중요합니다. 연계 범위는 넓다. 복선적 과정, 관리돼야 된다. 투입이 자동으로 성과가 된다는 단선적 과정이 있습니다. 재정 성과 관리 시험이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네, 그죠? 99년, 2006년, 2021년. 지금 현재 납니다. 성과 평가와 성과 목표 관리 제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과 평가는 다시 자율평가하고 심층평가. 부처가 자율 선정해서 기획재정부가 점검한다. 미국의 파트 제도를 오바마 정부죠. 부시 정부입니다만 심층평가는 기획재정부가 한다. 그리고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됐습니다. 미국의 지프라 제도를 모방했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메타 평가가 폐지되고 핵심 사업 평가가 되고 요거는 지금 현재는 핵심 재정 사업 성과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재정 사업 앞에 거 그냥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2023년부터는 핵심 재정 사업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암기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성과 책임성, 전문성, 공정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관, 운영관, 담당관 결과를 이렇게 연계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제 성과 기반 예산에서 성과 정보 기반, 성정기, 책무성에서 관리 개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방금처럼 조직 예산 보수 그렇죠. 인사나 예산하고
연계하면 안 돼요. 연계하면 왜곡 현상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관리 제휴서. 성과 기반으로 예산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보 산출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죠? 정보 산출에 관심을 가진다. 지프라 MA 2010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략 목표 단위, 지표의 광역화죠. 운영관, 담당, 우리도 그러니까 책임관, 운영관, 담당관을 임명했던 게 지프라 MA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정기 관리 자율성. 바뀌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 연기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제 지프라 MA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기억 좀 해주시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이렇게 이제 사전, 사후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보시면 되겠고, 국민참여 예산제도 두 번 나왔습니다. 기본 요 1, 2, 3입니다. 사업제안 마이버젯점 주어점 캐리 사업제안을 하면 예국단에서 사업 논의를 해서 우선순위 결정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럼 이제 사업제안, 유형, 토론형과 제안형이 있고, 여기 중요합니다. 효과가 전국에 계속되고 예타 아닌 사업이어야 돼요. 대상이 아닌 거. 그래야지만이 되겠죠. 그죠? 특정 지역에 위한 좀 국민 참여 예산제도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예국단을 어떻게 요청하느냐? 2,000명, 무작위 추출, 대표성, 재정교육, 분과별 회의, 일반 국민 설문조사하고 예국단 투표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럼 이제 국민 감사 청구하고 국민 소송 제도가 필요하죠. 이건 이제 감사원이 있지만 없다는 거 꼭 써줘야 돼요. 국민 소송 제도가 없어서 좀 아쉽다. 물론 국민 참여형 예산 심의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 과정에서 이제 충분하게 수기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간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사업이 좀 더 많이 확대되면 좋겠죠. 좀. 다시 사업 제안, 예국단, 예산 반영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에서 꼭 써야 될 부분. 투입 절차에서 성과 결과, 유량에서 유량 엔드 저량.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재정 운영표가 있었는데 재정 상태표가 있잖아요. 그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요즘에는 디지털을 넘어서서 AI, 데이터 기반, 증거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관리자에서 납세자 주권, 주민참여 예산 제도죠. 몰 성인지에서 성의지 관점. 이 단어들을 예산론에서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예산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